지혜쌤미TV의 지혜쌤미입니다. 네, 쌤미들 이제 면접 시즌이 돌아왔죠.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좀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정한 차림이에요.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긴 머리에 단정의 머리를 묶고 긴 원피스 혹은 치마를 입고 앞치마를 한 모습이요. 되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미지를 원해서 혹은 선생님들끼리도 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면접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좋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좀 강렬하게 머리를 염색을 해보고 손에 네일아트도 좀 파츠도 많이 붙이고 새로운 것도 많이 해봤던 선생님들은 좀 단정하게 손톱도 단정해 보이게 좀 자르고 단정한 색깔로 매니큐어를 좀 칠해주시고 머리도 어두운 색에 가깝게 좀 염색을 하시고 단정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환한 미소. 이것도 유치원 선생님에 관련된 이미지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환한 미소로 아이들에게 어서와 하고 두 팔을 벌리는 그 모습. 언제서나 언제 어디서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미소를 면접 때 보여주신다면 아, 저 선생님 참 이미지가 좋다. 아, 저 선생님 같이 하면 참 즐겁겠다 하는 인상을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생님들 학교 다니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전공서적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보시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전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부모님들과 면담을 하면서 어떤 이론에 맞추어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세미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전공서적에 관련된 전공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면접 때도 한두 분 정도는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서적을 꼭 한번 읽고요.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면접에 관련된 질문은 저는 아직 면접을 이제 당하는 입장이었지 제가 면접을 보는 입장으로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 한번 여쭈어 봤어요. 원장님 혹시 면접 보실 때 어떤 거 질문 많이 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 면접 볼 때 질문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됐죠. 면접을 볼 때 그 선생님이 그 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면접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게 그 원에 들어서는 순간 그 선생님이 면접자라는 거를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아, 선생님 면접 보러 오셨네? 그러면서 힐끔힐끔 다 보게 되거든요. 원장님이 면접을 진행하시고 뭐 원감님이 계시다면 원감 선생님 그리고 혹은 주임 선생님이 같이 보시게 되겠죠. 아니면 원장 선생님이 혼자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면접에 들어간 사람은 많아야 3명에서 4명이겠지만 면접자를 지켜보는 사람은 그 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다 취합해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당당하게 나는 이 유치원의 선생님이다. 나는 이 어린이집의 선생님이다. 라는 마인드로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서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아주시고 혹시 실내화가 있나요? 하고 물어봐 주신다거나 가라신을 덧신을 준비해 가셔서 센스 있게 그 덧신을 신고 들어가신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셔서도 지나가는 선생님들 뭐 어른이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같은 것들도 모두 다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이 시작되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 질문은 입사 동기를 물어보세요. 이거는 경력 선생님이나 신입 선생님 모두 다 물어보시게 되고 입사 동기에 관련돼서는 내가 어떻게 유아교육과에 갔고 어떤 공부를 해서 이 유치원에 왔고를 질문하는 것라기보다는 우리 유치원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주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어요 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대부분 연령이 뭐 소규모원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하나뿐이지만 대부분 연령이 여러 반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곳들에서만 제가 근무를 했었고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 선생님 혹은 같이 일하는 연령 선생님 혹은 부담임 선생님과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간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혹은 경력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동료 간의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모든 인간관계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견디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본 답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굉장한 이슈예요. 올 한 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난 한 해도 그랬죠.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실제로 아동과 함께 하면서 아동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옆에 반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해요. 원래는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신고를 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주의사항들을 알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보실 때 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원 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구분하셔서 이야기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떤 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시는 게 선생님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어떤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길이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정도였어요. 선생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이 면접을 보시는데 내가 정말 이 원에 꼭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원이 어떤 분위기로 느껴지는지, 그 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물론 초임일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또 너무 자만하지 말고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환한 미소와 함께 면접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좀 짧게 영상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말이 주저리 많았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다시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